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청년 연령 상향과 부산형 돌봄 확대 등 부산 지역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 새해 힘찬 출발을 알리는 부산 공동어시장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어선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엄궁대교 건설을 위해 부산시가 제시한 철새 보호 대책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철새 서식지를 대체 서식지로 둔갑시킨 꼼수 대책이란 주장입니다. 부산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줄폐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식품 사막화 등 주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부산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50여 개가 넘는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데요. 청년 연령 상향과 부산형 돌봄 확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을 박재한, 김석진 기자가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동백 플러스 가맹점의 추가 캐시백이 3%로 2024년도 생활임금이 11,350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연령은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동백 플러스 특화 거리는 지역 화폐인 동백전 결제 시 자체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동백 플러스 가맹점이 밀집된 거리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망미 중앙시장 등 3곳을 시작으로 특화 거리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쁨 2배 통장 등의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법인 승용차를 대상으로는 연녹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용물이 흐를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식물 반입은 제한되지만 종이 상자 등에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연녹색 바탕의 검정색 문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 문화이용권은 1인당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5세에서 69세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15,000원 인상된 매월 1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복지 분야에선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액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비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8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자의 소득액에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 5일 무료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계구역에서 10m 이내이던 금연구역은 30m로 넓어졌습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먼저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줬는데 올해부턴 첫째 아는 같지만 둘째 아부턴 출산 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 급여도 0세 아동이 10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됐고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됐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 지원 포인트도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부산은 지난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초중고생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2자녀 가정엔 30만 원을, 3자녀 이상에겐 50만 원을 연일회 동백전으로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로는 책을 사거나 독서실 이용, 예체능 학원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우 예비 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도심 하천의 진출입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동물원 외 허가받지 않는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축이나 반려동물 등 법적 야생동물이 아닐 경우 전시가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4년 새해 힘찬 출발을 알리는 부산 공동어시장 초매식이 2일 새벽 열렸는데요. 초매식을 통해 참석자들은 올 한 해 어선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 2024년 새해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경매사의 빠른 손놀림에 중도매인들의 눈치 작전도 치열합니다. 얼마에 고마고마하고 양식만에 48원. 싱싱하고 값 좋은 수산물을 먼저 차지하려는 경쟁이 뜨겁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의 올해 첫 경매 행사인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초매식을 통해 2024년 새해 첫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 어시장의 대표 수산물인 고등어를 비롯해 방어와 삼치, 갈치까지 다양한 수산물이 위판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의획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3천억 이상 만선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 실적은 15만 톤, 3,230억 원 상당. 목표했던 2,8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날씨가 좋아 조업 일수가 증가한 게 큰 이유인데 특히 주력 어종인 고등어가 많이 잡혀 기대 이상의 위판고를 기록했습니다. 선사들이 잡아온 고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렇게 맛있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면서 위생적인 환경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판, 체험관광, 물류 자동화 등을 포함하는 이 현대화 사업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부산 어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산 1번지 부산 공동어시장. 초매식을 통해 올 한 해 어선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달 28일 부산시는 장락 엄궁대교 건설을 위해 철새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환경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하고 철새도래지 핵심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 장락 엄궁대교. 건설에 앞서 진행될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부산시는 철새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철새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교량 설계를 변경한 것. 먼저 사장교나 현수교 형태 설계에서 주탑이 없는 평면교로 변경해 철새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단체는 어차피 이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평면교만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며 눈속임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장교 현수교를 평면교로 바꿈으로써 철새 도래지에 맞추어 가지고 저감 대책을 세운 것처럼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설계 변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낭비해 가면서까지도 부산시가 편법으로 최근에 동원하고 있는 이런 수법입니다. 또 부산시는 엄궁대교 옆 준설토 적치장과 둔치도 낚시터를 철새 대체 서식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두 곳은 철새들이 이미 살고 있는 서식지라며 대체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식지를 대체 서식지로 제시한 꼼수 대책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건설로 인해서 살 수 없게 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로 조성하는 것, 이건 유효하지만 현재 다른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연못으로 조성을 해서 오리류 등이 살 수 있는 대체 서식지로 만들겠다는 부분은 이건 대체 서식지가 아니고 기존 서식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지난달 28일 주민 설명회 당시 참석한 주민들은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건설이 지연되는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 지연은 부산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탓이라며 환경단체는 강서구의 자연적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장소를 현명하게 이용하게 되면 순천만 하나와 맞먹는 어떤 이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강서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 이런 자연 자산입니다. 꼭 그런 곳을 훼손하면서 다리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낙동강하고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장락 엄궁대교를 비롯해 대저대교 건설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2달 넘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일) 새벽 0시쯤 영도구 복례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A씨가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80대 B씨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가스난로를 켜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가 중에 중심가라고 불리는 서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면에서도 중심가에 위치한 백화점입니다. 부산 시민의 만남의 장소라고 불릴 만큼 오랜 시간 자리한 상업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백화점은 개점한 지 9년 만인 2024년 5월에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주인 건설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서면에 위치한 대형마트입니다. 20년이 넘게 영업을 이어왔지만 이곳 역시 2024년 2월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에서 문을 닫거나 닫을 예정인 대형 유통업체는 모두 6곳입니다. 이렇게 부산의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폐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서 결국은 그 현재의 그 영업 형태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상업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주상복합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적 범위에 해당되는 건물이 들어선 것들이 말 그대로 대세이다 보니까는 보통 대형 상업시설이 자리한 부지는 교통의 요충지로 접근성이 좋은 알짜배기 입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시설을 폐점하고 난 후에 건설사는 이 부지를 주상복합과 같은 주택 용도로 개발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보다 더 고밀도로 많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성질, 즉 용도 지역을 적극 활용을 해서 고밀도로 주상복합을 짓고 그에 따른 수익도 상당히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부산에 잇따라 폐점하는 대형 상업시설의 상황, 단순히 기업의 이윤축으로만 봐야 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부산 취업자는 168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4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취업자 수가 27만 7천 명이 늘어났는 데 비해 부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부산의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데다가 대형마트 폐업의 여파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매장이 폐점하게 되면 거의 1,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용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폐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고용 안정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폐점을 하더라도 다른 매장에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어서 재입점을 시켜서 일할 수 있게라도 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 상업시설이 주거시설로 바뀌면서 주민 편의성이 줄고 입주민 증가로 교통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한 상황이라 고밀개발이 기업 측에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용도 지역상 일반 상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대형 상업시설이 폐점이 되고 주상복합 형태가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 측과 많은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면서도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 후 허가를 내주고 시행 후 사업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잇따라 폐점하는 대형 상업시설. 단순히 하나의 업체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악영향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지역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 등 주요 부문의 활동성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소재법인 15,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산업활력도 분석 결과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 연도인 2016년 이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다 전년 대비해선 소폭 반등했지만 83.6으로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는 경영 활동성이 84.5, 영업 활동성 84, 고용 활동성 8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 활동성은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기업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개선됐지만 경영과 고용 활동성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활력 지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업이 95.6으로 활력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건설업과 서비스업 순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활력도는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제조업은 경영, 영업, 고용 등 3개 부분 모두 저조해 제조업이 직면한 인력 미스매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반면 각 분야별 상위 100개 기업의 활력 지수는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성 저하가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별로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솔루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달 빈집과 관련된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2년 25억 원을 들여 빈집을 철거했습니다. 이를 통해 철거되거나 리모델링된 빈집은 174동. 지난 2020년 조사된 부산의 빈집 5천여 동 중 3%에 불과합니다. 빈집 방치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이에 정부는 빈집 철거 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세액이 높은 토지세를 내야 하는데 기존 주택세 적용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겁니다. 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의 연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세부담 완화로 빈집 철거 확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대상에서 무허가 주택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빈집 중 60% 이상은 무허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년도 부산시 빈집 정비 지원 예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 원으로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대신 빈집 실태 조사 용역비 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구군이 9억 원을 더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빈집 자체는 사실 아직까지 이게 사실은 사유재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소유주들이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정비를 할 때 뭐 시나 구에 있는 어떤 제도를 활용하시면 정비나 관리가 좀 쉽지 않을까. 시는 구군의 빈집 정비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정비 계획을 세워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며 소유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오늘부터 6일까지 297개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입학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과 입학을 연기한 전년도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2만 1,901명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시 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종합 2등급을 받았고 민원인과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앞으로도 부패 통제 시스템을 견고히 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구는 남구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남구로 출생신고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출산 가구 중 남구로 출생 신고를 하고 출산일 이전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남구 지역에 거주한 가구에 한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